안녕하세요. 따냉스쿨 전문가 과정이기 AI 아티스트이자 그림책 작가, 디지털 아티스트인 유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마음이 따뜻한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제가 미드저니로 그림책을 만들어 본 경험을 살려보고 싶고 또 제가 그림책을 만들면서 경험하게 된 그런 느낌을 살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생각하게 되어서 강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동생이 항상 저를 많이 따라다녀서 어느 날 몰래 동생을 떼놓고 갔다가 그날 하필 동생이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경험을 함으로써 마음에 항상 동생을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책을 만들면서 동생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죄책감을 드러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자꾸 큰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림책을 만들면서 마음의 치유도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책은 치유적인 역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감정의 표현과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문해력으로 인지 및 정서 발달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치유 방법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곳에 보면 거짓말 하는 아이에게는 이런 그림책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결코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치유를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보면 내 마음도 치유도 되지만 더불어 창조의 기쁨도 느끼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책을 만들면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사고도 향상되는 아주 일석이조의 아니죠. 한 3, 4, 5 그 정도의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그림책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아트와 그림책 만들기가 있는데요. AI 아트는요, 사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굉장히 큰 대규모의 데이터와 기존 예술품을 분석하고 다양한 스타일과 기술을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 정보를 사용하여 좀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그림책을 만들 때 솔직히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림책의 구도와 그 요구사항에 맞는 그림을 그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AI 아트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고품질의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효율성을 통해서 좀 더 프로젝트를 좀 빠르게 완료하고 이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아트도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좀 자기적 문화적 소질이나 그림책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면 깊이나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질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인 면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을 제가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드저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드저니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스코드라는 환경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드저니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이렇게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구독을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드저니는 지금 요금이 이렇게 베이직, 스탠다드, 프로 그리고 월별 요금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 이제 신청하시는 게 좋고 초보자분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플랜을 한 달 정도 사용해 보면 한 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그림책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다가 계속 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코드에 가서 이렇게 명령을 치게 되는데요. 미드저니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이매진입니다. 이거는 슬래시하고 명령어 칸에 I라고 조금만 한 글자만 치면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프롬프트라는 글자 뒤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 원하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햇볕이 있는 해변에 이렇게 야자수가 있는 그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이라는 명령도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환경을 미리 설정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에 숫자와 영어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는 리롤 버튼이고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또 만들어 주는 그런 겁니다. 요거를 누르면 프롬프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나 업스케일 이런 것들 그림 생성하는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초보적이면서 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들은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더 자세하고 좀 더 많은 명령어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꼭 있습니다. 이거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국어에도 문법이 있고 영어에도 문법이 있듯이 우리 미드저니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AI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원칙적으로 뭔가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롬프트는 꼭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 원칙을 보면 그림의 주어가 존재해야 되고요.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설명적이면 좋습니다. 저는 초기에 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구구절절 써서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나 사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그림들을 이렇게 프롬프트를 간단하지만 좋은 그림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같은 느낌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카메라 유형, 니콘 뭐 이런 몇 미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좀 더 예쁜 사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그림이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 AR 16대 9 혹은 요거는 9대 16으로 한 것입니다. 똑같은 명령어인데 그림이 이제 방향이 다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카오스라는 명령인데요. 요 카오스라는 명령을 주면 좀 더 그림 생성할 때 미드저니가 알아서 조금 더 이제 의외의 그림을 만들어 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중에 제가 많이 쓰는 그림인데요. 대시 S입니다. 요거는 스타일라이즈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값이 낮을수록 이제 프롬프트를 잘 지켜서 나오고요. 너무 높으면 미드저니가 알아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높은 숫자가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한 500에서 700 이 정도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버전에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버전은 요거는 똑같은 숲인데 5.2가 나온 거, 요거는 6.0 최신 버전이 만들어준 그림입니다. 근데 약간 5.2 버전이 조금 더 풍부한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림책을 그리기 위한 매개 변수인데요. 여기에는 일관성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일관성은 CREF입니다. 요 뒤에 참조 URL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CW는 문자 가중치 매개 변수인데요. 요거는 값이 0에서 100 사이가 됩니다. 기본은 100이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이제 그 참조하는 이미지에 가깝게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0에 가까울수록 좀 얼굴에만 집중하고요. 옷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 레퍼런스가 매개 변수로서 필요한데요. 얘는 SREF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타일 가중치인데요. 요거는 SW인데요. 요거는 매개 변수의 범위가 0에서 1000까지입니다. 값이 높을수록 생성되는 이미지의 스타일 참조의 영향이 좀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처럼 큐트 걸인데요. 그리고 요
요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링크를 복사하는 방법은 여기 아래 그림을 우리가 우클릭하면 나오는 요 메뉴 중에 링크 복사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관성의 예시입니다. 일관성은요. 1번 그림에 있는 그림은 지금 보면 큐트 거리고요. 그리고 SREF에서 주소, 요 그림의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런 식으로 소녀가 조금 다르지만 얼굴이 비슷한 얼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100을 줬을 때, 요건 0을 줬을 때입니다. 역시 100은 비슷하지만 0은 얼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옷이 달라지면서 뭔가 다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 캣에게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 고양이를 주고 여기다가 잠자고 있는 고양이라고 명령을 조금 바꿨더니 참조한 주소에 따라서 고양이는 거의 비슷하고 이 고양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그림책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혼합하는 방법인데요. 캐릭터가 좀 다를 경우에 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스타일과 섞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깔끔한 수채화풍의 소녀를 이렇게 오일 파스텔이거든요. 오일 파스텔 느낌으로 섞으면 이 소녀가 요런 느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요거는 CREF랑 SREF를 섞어서 이렇게 명령을 만들면 소녀의 분위기가 확 변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책을 만들 때 활용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CW 0에서 100 사이의 수와 그리고 SW 0에서 1000 사이의 이제 수를 활용한 것입니다. 요게 기본 이제 제가 사용했던 주인공 얼굴이고요. 그리고 요 명령어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 제가 여기에 SREF랑 그 다음에 CREF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거와 요거의 분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장면은 이제 제가 설명한 어쩌고 저쩌고의 이제 분위기 바깥에 나갔지만 이제 거의 비슷한 분위기죠. 근데 사실 제가 여기 보면 컬러풀, 오일, 페인팅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컬러풀 하지가 않죠. 이유는 SREF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는 SREF를 떼고 이렇게 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CREF만 줬어요. 그랬더니 컬러풀하게 이렇게 유화풍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림 색조라든지 이런 변화를 줄 때는 사용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시 CRF 이제 문제인데요. CRF 중에서 요 값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소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 소녀의 얼굴이 요 소녀의 얼굴과 거의 비슷하죠. 이 경우에는 여기에 값을 100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게 되고요. 대부분 그림책을 활용할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주인공을 하나 뽑아 놓고 이 주인공을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복사한 소녀의 뭔가 그 앞에 이렇게 동작을 주는 거죠. 그녀는 지금 문과에 서 있고 뒤에는 가방을 메고 있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 그리고 요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대시 CREF 그리고 주소 그리고 나는 얘를 100% 똑같이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 옷과 이 옷 분위기가 거의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림책 만드는 과정이 이야기 만들고 그림 만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 과정만 솔직히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동물도 가능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고양이가 이제 이 고양이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따라다니는 처음 고양이 계속 따라다니는 고양이들이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동네 곳곳에 이 주인공과 같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만들면서 고양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요즘. 그래서 즐겁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이고요. 또 제가 더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즐거운 이야기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아티스트 유호였습니다.